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패스트 트랙을 저지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투쟁이 매우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야 사당은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국회법 위법이라고 하는 논란이 있음에도 어쨌거나 이 좌파 정권과 그리고 국회 사무처는 이것을 밀어붙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당은 이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두 개의 회의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회의실을 24시간 봉쇄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물리적인 투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이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입장을 바꿔서 패스트트랙 사태에서 철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신속하고 또는 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정치 생명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치열한 내부 반란이 일어나서 두 사람을 지도부에서 사퇴시키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바른미래당 자체가 붕괴되는 것. 바른미래당의 원외 지역위원장 81명 중에서 49명이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당직자들이 줄줄이 사퇴하고 있습니다. 유승민의 바른 정당 계열은 따로 회합을 갖고 의원총회나 또는 아니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를 사퇴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난번에 보여진 이 어떤 의원총회에서의 표결 대결에서 이 패스트 트랙파가 일단 이겼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될지는 상당히 오리무중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면이 한국당에게 어렵게 가고 있지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민주당과 좌파 세력에게도 매우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바루가 등장했습니다. 쇠망치가 등장했습니다. 바루와 쇠망치가 등장하면 좌파에게 대단히 불길합니다.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바루와 쇠망치는 어떤 옳지 못한 일을 무리한 방법으로 강행을 하는 것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옳은 일을 위한 투쟁에서는 바루나 쇠망치보다는 온몸으로 현재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것처럼 온몸으로 외침으로 투쟁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바루와 쇠망치가 등장을 한다는 것은 매우 무리한 국면이 좌파 세력에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을 지켜보는 말없는 다수의 국민들,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이 자유한국당이 원내에서 역부족으로 겪고 있는 이 일을 국민들이 메꿔줄지 모릅니다. 왜냐? 한국 역사에서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국면을 조용히 관찰을 해오는 이런 사례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선거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든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지지율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장애투쟁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본인들의 의지를 표명하고는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왼쪽에 올려놓은 두 개의 사진, 위의 사진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안과의 사무실을 방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당의 의원들과 이 당직자들이 의안과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의안과 문을 몸으로 막는 상황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을 했고 국회 방호과의 경위들이 방호 요원들이 이 의안과의 문을 억지로 열기 위해서 빠루와 쇠망치를 사용을 했던 것. 그러나 그 빠루를 문틈 사이로 들어온 빠루를 의안과 사무실 안에 있던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뺐었습니다. 자, 일종의 증거물로 압수한 것이죠. 그것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렇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자, 밑에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집권 첫 해인 2008년의 12월 한미 FTA의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서 관련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당시 민주당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회의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이 국회의 질서 유지권을 발동을 해서 외교통상위 사무실을 안에서 봉쇄하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만으로 회의를 소집을 해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 봉쇄된 외교통상위 사무실을 뚫기 위해서 민주당의 의원과 당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쇠망치와 빠루 이런 것을 동원을 해서 문을 부쉈습니다. 이 바리케이드를 부수려고 했던 장면입니다. 이 쇠망치를 휘두르는 장면이죠. 당시에 쇠망치뿐만 아니라 빠루 그리고 이 나무를 절단할 때 사용을 하는 쇠목기 그라인더라고 하는 쇠목기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빠루, 쇠망치, 그라인더 세 개를 동원을 해서 저 사무실을 뚫으려고 했지만 물론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한미 FTA를 둘러싸고 도저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반대 행동을 저질렀던 당시의 민주당 지도부. 그 직전에는 현재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였습니다. 자, 그리고 저런 빠루 사건, 쇠망치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정세균 대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세균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했을 때 그때 이 노무현 정부의 산업통상부 장관이었습니다. 아니, 당시에 산업통상부 장관을 역임했으면서 민주당 대표가 돼서 한미 FTA 저지 투쟁을 저런 식으로 지휘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한미 FTA는 2011년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명숙 당시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의 지도부는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라는 편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역사는 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바보 같은 것인가를 다 증명했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저런 극단적으로 바보 같은 행동을 했던 비합리적이고 국익에 해로운 행동을 했던 세력은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박근혜 후보에게 3.16%포인트 차로 패했습니다. 우리가 집권하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호통치고 장담을 했던 세력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아니, 시청자 여러분, 저 한미 FTA는 얼마나 당시에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협상을 잘해서 한국에게 얼마나 유리한 조건이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미 FTA를 재개정하겠다. 왜냐? 미국 측에게 너무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트럼프가 취임 초기 정책으로 내세울 정도로 한미 FTA는 한국에게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은 전부 다 지켜봤습니다.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면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은 얼마나 저런 식의 투쟁이 쇠망치와 빠루를 등장시키는 이 투쟁이 얼마나 어리석은 투쟁인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민노총의 끔찍한 폭력에는 곤봉 하나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는 정권, 윤지호라고 하는 이상한 증인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노름에 놀아나서 8번이나 사과를 했던 얼빠진 이 나라의 경찰이라고는 공권력, 민노총에게 눈치 보고 설설 끼고 윤지호에게 놀아나고 이런 이 나라의 공권력이 정의로운 방향을 위해서 옳은 방향을 위해서 절규하고 투쟁을 하는 야당에게는 빠루와 쇠망치를 휘둘러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미 FTA 전개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작용을 했는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쇠망치와 빠루가 등장을 하면 좌파에게 불길합니다. 감사합니다.